안녕하십니까. 대구 옥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향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또 향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왜 사람들이 향로를 많이 찾는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로를 왜 사람들이 수집을 하는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향로들을 중심으로 향로의 다양성을 우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향로는 향로라는 단독 장르로서도 그 표현이나 예술적 그 표출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로 단독으로만 박물관을 해도 되고, 될 정도로 그 다양성과 예술성이 다양하므로, 특히 동양에서는 콜렉션 대상이 되는 물건들 중에서 향로라는 단독 예술품으로서 향로는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르다, 예술의 한 장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 이게 이제 사츠마 향로라고 일본 향로입니다. 사츠마 향로라니까 우선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츠마는 임진왜란 당시에 남원에서 한 도공이 잡혀갑니다. 성은 심시, 청송심시였습니다. 하여 경상북도 청송에서 사츠마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가 한국이 박물관을 먼저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에서 도공이 잡혀가는 그 역사를 기념해서 남원에서도 박물관을 지금 개관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부터 잡혀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이 도공입니다. 여러분들께 잘 알려져 있는 심수관, 그래서 심수관 14대, 15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도자기의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불과 일본의 흙을 빌려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와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츠마는 더군다나 일본의 도자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츠마에서 바로 금체 유약을 금체로 순금으로 도안을 그려 넣게 되는데요. 금체 기법을 자체 개발해서 구단위 약기에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유럽인들이 열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유럽인들이 열광을 하게 됐던 일본의 도자기는 바로 한국의 심수관이라는 도공에 의해서 당시에 심당길이라는 이름으로 남원에서 잡혀간 심당길이라는 이름으로 잡혀간 그 도공에 의해서 열광의 그 근본은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들의 이 조선의 도자기의 기술이 자부를 함께 가져도 괜찮을 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향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아끼는 부분이고 가장 힘들게 손에 넣었고 가장 오래 갖고 있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 도자기에 사츠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태가 커다랗게 해태가 3마리가 지금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고 사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자기가 제가 지금까지 만졌던 도자기의 작품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도자기의 향로로서 제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도록
지키고 있는 향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오늘 약 한 30점, 20, 30점 정도의 향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향로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러한 물건들을 다양성을 미리 봐놓을 때 나는 어떠한 분류의 어떤 장르의 어떤 형태의 어떤 스타일의 향로를 중점적으로 컬렉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이 방향 설정에 작은아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리 보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물건 역시 제가 참 많이 아끼는 물건인데요. 저는 이 물건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물건인데요. 우선 사이즈가 좋았고 어떻게 보면 복잡 다양하니까 좀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제가 이 향로의 무게감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소굴이라 그럽니다. 즉 수공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공품으로서의 소리가 주물가다의 소리가 나면서 무게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옷으로 야끼누리를 해서 그 질감이 굉장히 피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스스로가 설명하는 이 기물 자체가 스스로가 설명하고 대변하는 고태미와 작품성은 조금 표현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향로를 구입할 때에 현장을 지켜본 분도 아직 기억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됩니다. 우선 사이즈가 좋았고요. 상태가 완전했습니다. 완전했고 용과 봉황 그리고 이 다양한 동물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그 향의 연기, 즉 향연을 이렇게 그 회오리 치는 것을 한번 볼 때에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에 이제 제가 우선 사이즈가 큰 조금은 큰 쪽으로 지금 우선 제가 2개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것을 나는 얼마까지 샀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싸면 나는 사겠다. 이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싸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가격이 싸야 됩니다. 이 싸다는 조건은 벌써 제가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마음에 드는 것이 1번, 필요한 것이 2번이라고 쳤을 때에 가격이 싸다는 것은 3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반대로 하게 되죠. 싼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컬렉션은 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동반자와 같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와 강아지도 애완견이라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물론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서 비교가 무리할 수는 있으나 우선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경합자가 경매에서 있을 때에는 남들보다가 약 20% 내지는 30% 정도는 더 주어서
내가 가져야지만이 좋은 물건이 내게 오게 되더라는 제 경험입니다. 재정 능력이 넉넉한 분이라면은 꼭 이 마음에 드는 것은 시가보다 2배 또는 3배, 때로는 10배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꼭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은 왜 그 금액에 내가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 제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해드렸던 그 답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차가마 형태입니다. 차가마 형태인데요. 이게 왜 미니어처가 아니고 향로냐? 그럴 때 여러분 위에 이렇게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조각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안쪽에 촛불을 켜놓고 이 다불을 놓고 이 안에 가루향을 넣어서 훈정 향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를 채워서 바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향로로 사용을 해도 또한 괜찮습니다. 역시 이것도 약기누리로 오칠이 표면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 피부의 질감이 매우 기티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이즈는 좋고요. 이제 다도를 차를 하시는 분이 이제 다도라 얘기를 하는데, 다도를 하면서 제가 배운 바로서는